키즈 카페에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생일 파티를 여는 게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어렵죠? 아니, 좀 슬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슬프다. 오. 안녕하세요. 오늘 배움 한 스푼은 출장 왔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광명시 우리숲 어린이집이고요. 16년차 어린이집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숲 어린이집 대표교사 김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16년차세요. 네네. 아이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원장님 0세부터 3세까지 네. 부모님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이 세상에서 잘 태어났어.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는 안정감과 신뢰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안정감과 신뢰감을 아이가 이렇게 듬뿍 담으려면 리듬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먹고 자고 놀고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주는 생활을 하면 아이들한테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롯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노는 시간을 일정하게 단순한 리듬을 하루 리듬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배움 한 스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리듬이라고 해서 왜 춤추고 이런 음악적 리듬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3세에서 5세 시기 부모가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새 아이들한테 가장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이들을 보면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힘든 친구들이 앞으로 점점점 많아져서 이런 아이들의 특색을 보면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수 없다던가 잘 서 있을 수 없다던가 이런 특징들이 많아서 네.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단체 활동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서 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놀면서 아이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일정한 기구 안에서 놀면 아이가 어느 사이에 몸이 그걸 이렇게 패턴을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규격화되고 패턴화되지 않는 놀이터나 산에 가서 논다고 한다라면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감각이 깨어나면서 스스로 이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근육도 발달을 하고 감각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능하면 놀 때 어떤 키즈 카페라던가 기구들이 많은 이런 거 말고 정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놀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숲이나 산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운동 발달을 하면 대소 근육이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고 그런 것들이 뇌를 발달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 정말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열심히 놀아서 대소 근육이 발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 어머니들 그 주말만 되면은 어떻게 하지? 어디 가지?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앞에 산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 잘 놉니다. 그죠? 부모가 처음인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새 부모님들은 가장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불안이에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이런 경쟁 시대를 잘 뚫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걱정이거든요. 근데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정말로 엄마의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고 사랑해 주거든요. 그래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엄마 아빠가 불안한 마음조차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아이는 그 진심을 알아주거든요. 믿어주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는 엄마가 믿어주는 만큼 아빠가 믿어주는 만큼 잘할 거예요. 저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너무 방대해요. 육아의 지식이. 그런 엄마 아빠들을 저는 이런 방대한 지식들이 더욱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요새 부모님들이 AI 세대에 살고 있어서 맞아요. 뭐든지 다 검색으로만 네. 육아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정보들도 많지만 또 그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맞아요. 더 증폭이 돼서 지금의 부모님들이 불안의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전자기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바라볼 때 핵심적인 거는 그런 전자기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키워야 되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고민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키워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새 제가 부모님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홈캠을 좀 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거든요. 홈캠을 달고 핸드폰으로 확인하면서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잘 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를 고민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전한 공간에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놀이를 찾아서 놀거든요. 어린 아이부터.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과자극이 돼서 아이들이 더 불안하고 더 산만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면 해줘야 될 게 나와요. 엄마가 지금 아빠가 뭘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정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가만히 놔두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전에 생각하면은 애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막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떼잖아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맞아요. 발도르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네.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믿고 때를 기다려 주세요. 네. 너무 기다리다 많은 보면 정말 보여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은 거를 해주지 마세요. 네 맞아요. 저는 그 배변 훈련 때가 좀 힘들었어요. 아. 배변 훈련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18개월쯤부터 아이들의 자율신경계가 발달을 하고 네. 그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근육이 이제 조절되고 자라기 시작한다고 해서 18개월 이후에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너무 늦게 오히려 떼더라고 기저귀를. 왜냐면 아이가 원하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36개월 이상까지도 기저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18개월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나라로 이제 만 1세, 3살 되면 기저귀를 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4살 경우도 되게 많고 5살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저귀를 뗄 때가 되면 18개월쯤 더 시도해 볼까 하고 유심히 관찰을 하면 아이가 괜히 기저귀를 한 번씩 만진다거나 쉬쉬하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변기를 바라보면서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본다거나 네. 이런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호들을 잘 감지해서 아이랑 기저귀 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변 훈련은 오히려 기다려주면 안 되고 이거를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줘야 아니 되겠네요.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한없이 기다려주는 게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모님의 역할은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한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아이들이니까 이만큼이야. 그걸 그 때를 알려주는 것도 또한 부모님이거든요. 그때 적재적소에 그 지원을 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잘 지켜보면서 아이가 아까 그런 반응이 나올 때 잘 잡아서 얼른 그걸 넘어갈 수 있게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유아 변기를 따로 사서 했었거든요. 우리 초보 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유아 변기를
사서 해놓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령 통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배변을 떼는 가정 중에 하나도 형아들이 멋지게 변기에 앉아서 하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앉아봐요. 네. 그러면 한 번씩 앉아서 시도할 때 엄청난 큰 환호를 해주면 아이가 그게 너무 좋아서 또 하고 싶어 하고 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극도 되게 좋아요. 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일부러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도 외동 아들, 외동 딸들에게 좋을까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육아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저 혼자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보내거든요. 아, 근데 주변에 보면은 막 키즈 카페 대관 네.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말고 밖에서 키즈 카페에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생일 파티를 여는 게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아, 어렵죠. 아니, 좀 슬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슬프다. 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벤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일상은 굉장히 단조로움 속에서 행복이 있고 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막 이벤트적으로 계속해서 일상이 채워진다라면 오히려 아이들은 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한 흐름들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너무 간절해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 명, 두 명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최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호텔도 대여를 해서 아이들을 초대한다고 해요. 네. 저렇게 하면은 올라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아직 그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너무 과한 걸 주면 아이들이 마음이 체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원장님 여기 우리 숲 어린이집은 교사 협동 공동육아 어린이집이에요. 네.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1인이 운영하거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나라가 운영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저희 이제 교사협동 공동육아라고 한다라면 교사의 협의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육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한다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같이 운영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교사협동이고요. 네. 학부모회는 이제 공동육아이기 때문에 육아의 주체가 부모, 교사, 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협력해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 주체는 교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른 건가요? 일반 협동조합과는 운영 주체가 분명하게 교사회에 있다라는 게 좀 다르죠. 이제 보통 부모협동 공동육아는 운영 주체가 학부모회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교사회가 주체이기 때문에 교사회가 교사를 뽑고 교육 철학, 교육의 프로그램도 교사회가 다 하는 거죠. 다만 공동육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육아에서 부모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공동육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 교육 네.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부모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숲을 구조로 네. 본다라면 이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아이들과 지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부모님들이 지원해주고 신뢰를 해주는 건데 그 지원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네. 저희 이제 가장 큰 잔치가 나눔잔치하고 단오잔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고 있는 단오잔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다 하세요. 와. 다 준비하셔서 홍보 하고 놀이 진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저희 교사랑 아이들이 참여만 하거든요. 우와. 부모님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교사들 손 전혀 안 가고요. 오히려 교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날 하루는 졸업생들도 오고 지역 주민들도 초대해서 정말 재밌게 하는 잔치마당을 여시거든요. 그리고 10월 3일에는 나눔잔치를 하는데 그것 또한 부모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벼룩시장처럼 해서 나눔장터처럼 장터를 열어서 그 수익금을 이제 이웃에게 준다거나 이런 좋은 활동들도 하시고요. 그런 역할을 해내면서 부모님들이 동료 애도 생기고 네. 역할 분담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확인할 우와. 수 있는 가정도 있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공동체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럼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글 만나는 적기는 언제일까요? 이빨이 좀 빠지고 나서 그때 아이들이 이제 장기나 몸이 1차적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빨이 빠지고 나서부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수아는 아직 이가 안 빠졌는데 알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안 거잖아요. 네. 너무 과하게 알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세요. 최대한 늦춰주면 좋아요. 아, 최대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너 보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네. 부모님들의 반응을 보고 더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글자를 알았을 때 그렇구나 정도로 해주셔도 돼요. 사실은 글자를 많이 알면 인지가 깨이는 거거든요. 네. 인지가 많이 깨이면 우리 아이들이 몸이 성장해야 될 유아기 때 그 에너지가 머리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장기가 자라야 될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자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호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에테르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아기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를 아이들이 보지 않게 그것도 막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원장님, 저는 우리숲 어린이집의 특장점이 발도르프 도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발도르프 이것도 생소한데 도움 수업? 이거는 더 생소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생소한 얘기죠. 네. 이제 도움 수업은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많이 산만하고 공격적인 아이들, 그다음에 촉각이 너무 힘들어서 무서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떤 자기의 감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생활적인 문제도 있고 학습에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바로 닥치는 문제거든요. 근데 본론적으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어지고 못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찾아주는 움직임, 그러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기나긴 시간 동안 저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배움 한 스푼 나오신 소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렸는데. 발도르프가 사실은 광고를 많이 하지 않는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도르프를 좀 알고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